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낍니다. 무더위에 더위를 먹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설마 그런 황당한 발언을 했겠느냐고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자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가해자가 적반하장에 큰 소리를 치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에 타격을 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과 기업은 문 대통령이 갈등을 풀 전향적인 메시지나 일본이 꼼짝 못할 비장의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북한 경협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뿐이다.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기승전 북한이라고 하지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입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어 규제 품목이 1,100여 개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정부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대처 방안의 제시입니다. 일본과 벌어진 일을 일본과 풀 방법을 찾아야지 왜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뜬금없는 북한과의 경협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발등에 불을 끌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가 북한이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입니까?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남북이 상호 교류 협력하면서 공동 번영을 이루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시기와 방법, 현실성은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일마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평화경제 운운하는 소리야말로 잠꼬대,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중체대한 시점에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 경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눈치 보기, 저자세 외교로 굽신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깔아뭉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마라. 괜히 몸값 올리려고 끼어들지 말라. 비유가 상하더라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면서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4일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황해도 과일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기는커녕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모질게 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집착하고 관대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간의 관측처럼 문 대통령이 반미, 반일을 외쳐온 좌파 운동권에 둘러싸여서 얼굴 마담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만약에 재선에 목을 메고 있는 트럼프가 핵 동결 카드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 한들 일방적인 퍼주기 외에 우리 경제 문제 해결에 하등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경제에 뒤지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 규모나 내수시장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의 월등한 기술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술력을 젖대 우위를 바탕으로 이로 인한 제조업의 격차 때문입니다. 이 기술 격차를 정부가 내놓은 구닥다리 대책처럼 매년 1조씩 퍼부으면 1, 2년 사이에 뚝딱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20명을 넘고 있으며 한 기업이 100년 넘게 핵심 기술을 축적한 기업만도 수두룩합니다. 기술력은 의지나 돈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국민 총생산 GDP가 우리나라의 40 내지 50분의 1에 불과해서 시장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한계라기보다는 거의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값싼 노동력 외에 우리 경제를 보완해 줄 어떤 기술력도 없습니다. 왕조 국가나 다름없는 북한이 우리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런 북한과 경협 운운하면서 평화 경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소말리아의 구멍가게와 합작사업을 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가 다 망한 뒤 북한과 경협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과의 경협을 대일 무역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한심한 정부, 무능한 정부를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바로 시장의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늘의 금융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재현과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이중의 폭탄이 떨어진 금융시장은 블랙 먼데이라 부를 정도로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해서 코스피는 2.6%가 떨어졌고 코스닥은 무려 7.5%가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1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시총 49조가 증발된 데 이어서 오늘도 계속 주식시세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집권 민주당의 태도는 더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김정은과 손잡고 일본에 대항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친일 정권을 수립하려는
일본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 정치 주권 수호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여행 금지, 도쿄 올림픽 보이콧, 한일 군사업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 등 감정적 대일 강경론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도 이를 모를 리 없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허황한 평화 경제를 들먹이고 일본과 국교 단절도 불사할 듯이 초강성 발언, 아무 말 대잔치, 말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해 일본 탓, 언론 탓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이겨보겠다는 전략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야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은 친일과 반일로 편가르기 해서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만약 여권의 전략이라면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우울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